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특강 104페이지에 우리 김정호 씨 대동여지도 만든 김정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명인이라는 분도 약간 불교적인 시를 좀 많이 쓰는데, 뭐 윤회사상이나 인연, 윤회사상 알죠? 전생이 있고 네. 다음 다음 세상에 뭐 동물로 태어나고 하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인연과 윤회사상 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야. 김명희는 시인이고 김정호 씨는 뭐라고 해야지? 지도 제작자? 지도 제작자이지. 어릴 때 뭐 이불에다 오줌 싸는 거 말고, 지도 제작자.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라 하면 대동여지도잖아요, 그죠? 대동은 우리 동쪽에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를 말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지도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보기를 먼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기 봤을 때 기억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상상한 바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시인은 누가 되고? 까먹었지. 김명인 씨고. 누군가인 타인, 그 사람은 누구 얘기이고? 김정호 씨지, 알겠니? 그래서 그분을 상상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요 세 번째 줄을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그러면 김정호가 타인이기 때문에 또 같은 색깔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할게요. 근데 그분의 삶을 다 알 수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어떤 사람도 모를 겁니다, 그죠? 자기만 알고 있는 감정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랬을까 저랬을까 하고 역시 상상을 했다. 그리고 김정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선 후기에 지리학자. 내가 아까 지도 제작자 그랬는데 좀 더 넓게 지리학자였는데, 한국 지리 되게 잘하시겠다, 그지? 굉장히 사실적인 리얼한 지도를 그렸고, 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지도를 그렸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도를 그리는 사람은 지금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대요. 환영받지 못한 일을 사명감만 가지고 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비유법을 써서 우리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분이 어땠을 것이다. 그분이 굉장히 고난이나 고독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돼요. 고난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 집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외로웠을 거 아니야, 그제? 같이 팀원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 혼자만 그랬기 때문에 외로웠을 거다 하면서 이 시를 보자. 비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시를 보기 전에 상황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화대상심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얘들아. 요거를 한번 쌤이랑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자. 그럼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서도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복사해서 한번 붙여봅시다. 붙여넣기. 그러면 화대상심. 기본적으로 화대상심은 이제 출제 요소입니다. 이제 화자는 시인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대상은 이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니까 김정호 선생님이라 해도 되겠지, 그지? 위대하신 분은 선생님이야. 그다음에 상황은 이분의 삶을 상상했다, 그죠? 그분의 고독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면 있겠죠. 자, 볼게요.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에 거쳐 어둠 덮인 이쪽 능선과 헤어지면 바다 끝에서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 뭐 에어컨 소리가 엄청 꼬르륵 그리고 누가 배고픈 소리처럼. 근데 쌤이 나 김정호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지금 마치 김정호 씨가 직접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김정호 씨에 대해 얘기했지만 김정호를 화자로 설정한 것 같아. 그러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상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인이 내가 김정호였다면 이렇게
자기 뇌피셜을 그리고 빙의를 해서 빙의 압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김정으로 대입해서 조선시대로 그럼 나를 쫓아온 눈발이라는 건 계절이 언제겠어요? 겨울. 그러면 겨울인데 눈이 오면 이렇게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녔던 길이 아까 보기에 나왔던 굉장히 고난이었을 거야. 그리고 어둠 덮인 이쪽 능선과 헤어지면 바다 끝에서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능선이라는 단어는 약간 언덕 같은. 능선. 생선이 나오잖아요. 껌 씹으면서 말을 하면 안 되지. 능선. 능선. 키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능선을 막 이렇게 찾아보면 있잖아, 얘들아.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산 등성이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럼 이렇게 봐봐. 쌤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 네. 여기 골짜기고 여기도 골짜기지. 그럼 사이에 있으면 뾰족한 데지. 근데 뾰족한 데가 이 라인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요 위를 걸어가면 그렇게 높지 않겠지. 그러니까 골짜기로 올라가면 되게 힘들잖아. 근데 제일 뾰족한 선들을 만나는 이 길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약간 수평에 가깝지, 얘들아. 약간 오르막 내리막 하겠지만 그게 능선인데 능선을 보여주기 쉽게는 이미지를 보면 여기 능선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여기 보면 이쪽으로는 이제 골짜기가 있고 여기도 골짜기가 있죠. 근데 요 가운데 길이 있지. 요 길을 따라가면 바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뭐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남해안인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다 끝에서 검은 구름대 헛디뎌. 이거 헛디뎌는 세모죠, 여러분. 예. 그러면 내 아득히 헤맨 날들 고생했던 거지. 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계속 옷자락을 와서 붙들고라는 거는 바람이 막 내 몸에 불어서 옷이 막 흔들리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소매 끝에마다 수평선이 끊어져 사라진다. 그러면 수평선은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물이니까 아까 바다랑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마치 화자가 이거 화자는 이게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예요. 그러면 세상 흐린 웃음소리라는 거는 세상이 나를 보고 뭐 하던?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던 거지. 근데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면 이거 지도 제작 못하죠. 네. 그거를 모르는 척 감추고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그럼 여기까지 끌고 왔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 제작에 대한 사명감? 그다음에 해진 발바닥이 해졌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노동자가 이게 지문을 찍는데 지문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공장에서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지문이 닳아 없어진 거지. 그러면 발바닥이 해졌다는 거는 이분은 정말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녔을 거잖아. 네. 그러면 발바닥이 다 닳아 없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간발에 얼룩진 피얼룩이라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러면 선생님이 여행 같은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97년 1월 16일 날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대를 하고 선생님 고향이 울산이거든. 여기 울산광역시 보이지?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보길도를 가고 싶다. 사진에 봤던 보길도가 너무 가고 싶어서 그냥 나섰어요. 근데 내 돈 전 재산이 20만 원이 있었고 그거를 들고
침낭까지 다 메고 1월 16일이면 여러분 겨울이죠. 네. 그래서 제대하고 출발하기는 1월 말에 출발했어요. 제대는 1월 10일. 그래서 여러분 보길도가 어디냐면 여기 해남이라고 보여요. 해남. 땅끝마을 알죠? 어? 보길도가 여기 보길면이라고 보이십니까? 여기 보길도입니다. 여기를 가려고 간 거죠. 근데 내가 고속도로를 탈 수는 없잖아.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타는 사람 못 봤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국도 있잖아, 국도. 국도를 보면 여기 2번 국도 보이십니까? 2번 국도 보여요? 2번 국도, 2번. 근데 원래 홀수레든 국도는 북쪽과 남쪽을 잇는 국도고 이 2번 국도는 이제 가로 국도거든. 짝수 국도는 가로, 홀수 국도는 세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동서로 잇는. 그래서 이 국도를 따라서 쭉 간 거죠. 한 30일 걸렸어요. 근데 초반에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울산에서 양산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가는데 2번 국도 따라서 갔습니다. 가는데 그 엉덩이 이제 자전거 안장이 이렇게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많이 마찰이 되고 하니까 여기가 짓무르기 시작하더라고. 따갑다가 이제 염증이 생기더니 껍질이 벗겨지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텐트 무게도 있잖아, 얘들아. 텐트까지. 그래서 자는 거는 야산에 그냥 밭 같은 데다 텐트 치고 자고요. 또 너무 추운 날은, 왜냐면 엄청 춥잖아. 설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터미널이나 노숙자처럼 침낭. 아니면 역이죠, 역. 그 기차역. 이제 거기에서 쪽잠을 자고. 거기 화장실 있잖아. 그래서 세수하고. 그래서 하루에 보통 20km, 30km 정도를 매일 자전거 여행을 해서 결국 보길도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우리 자전거를 타고 꼴랑 우리 김종훈 쌤에 비하면 꼴랑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잖아, 얘들아.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근데 김종훈 쌤은 이 전국 팔도를 걸어서 간 거잖아요. 선생님이 여행을 했던 20세기가 아니고 훨씬 전에, 그러니까 방한 장비도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간발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줄게.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보니까 뭐 슬리퍼, 오늘 비가 와서 슬리퍼 뭐 슬리퍼나 또 우리 크록스 신는 친구도 있지만 운동화 있잖아요, 얘들아. 운동화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슬리퍼 차림으로 크록스 차림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럼 신발끈을 딱 졸라매고 갔을 거야. 등산화를 신었을 것 같은데, 그지? 만약에 트레킹화를 신어도 그 트레킹화 밑창이 다 닳았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집신이었잖아, 얘들아. 그럼 산을 가면 집신은 벗겨지겠지. 그러니까 그 신발을 그 줄 같은 걸로 뭐죠? 지푸라기 이거 뭐지 이거 노끈이라 그럽니까 이거? 그 지푸라기 끈? 그걸로 발을 칭칭 동여 감은 거죠. 그러니까 발을 감았다고 간발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근데 거기에 피가 얼룩진 거야. 피가 얼룩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엉덩이 짓물렀다는 얘기 했잖아, 얘들아. 근데 나중에 팬티랑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 그래서 내가 20만 원 있다 그랬잖아. 라면도 사고 그랬거든. 라면도 사서 이제 뭐지? 코펠에다가 해먹고. 그래서 근데 내가 너무 엉덩이 아파가지고 기저귀를 샀어요. 기저귀를 사서 엉덩이에다가 몇 개를 붙이고 그리고 여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그 집신을 신고 발을 감아가지고 피가 막 나와서 발가락 같은 데서 염증도 생기겠죠. 물집도 벗겨지고. 그게 노끈이 피로 물들었다는 표현하는 거야. 그걸 상상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저렇게 저문 바다면 우리 정비나 졸면 안 되고 저물었다는 거는 해가 졌다는 얘기잖아.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그러면 이 고생도 바다를 딱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지. 우리 고생 끝에 쌤이 보길도를 딱 보는 순간 내 그동안 과거
그거 하나만 보러 참았는데 바다를 보는 순간 이게 다 기쁨으로 다가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풀어지느냐. 패선 대 목선 하나가. 그럼 패선은 우리 패가 그러면 흉가? 패가? 그러니까 그 진만 있는 거지, 얘들아. 거미줄친. 그러면 목선이라면 나무로 된 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요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죠? 그죠? 바닷가 쪽으로만. 덩그렇게 있는 모래벌에는 무엇인가 죽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이 보인다.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그 다음에 굽은 갑. 이 갑이라고 하는 게 요 밑에 각주에 보면은 바다 쪽으로 구부러진 육지라고 돼 있지. 그래서 갑이 여기 너네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여기 보면은 포항 여기 폭 튀어나온 데 있지, 얘들아.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이죠. 우리가 보통 곧이라고 하는데 여기 홈이 곧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우리 새 부리처럼 뻗어 있는 육지, 요런 데 있잖아, 얘들아. 요런 데를 간 거죠. 그리고는 굽은 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둡고 외진 길목에, 외진 골목이면 자식을 두어 던져놓고 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둡고 외진 골목은 자기의 고향집이겠죠. 근데 고향집이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있기 때문에 가난했겠어요? 부유했겠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던져놓고 왔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뭐 이런 위대한 분들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가족들까지 다 챙길 수 없잖아. 여행 제작하자고, 지도 제작하자고 여행길에 가족들을 몽땅 데리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이걸 무책임하게 어찌 보면은 내팽개치고 되게 마음 한켠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평생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림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는 어느 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기쁨의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별빛으로 환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또 고향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희미한 빛 속에 수없이 물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이 그리움은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겠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마주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있는 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 있잖아. 이 돛배를 뭐로 볼 수 있겠어요? 아까 비유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게 배가 가고 있는 목표 지점이지. 그러면 목표가 지도 완성이겠죠. 맞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의지나 신념.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로 보이는 것은 이 돛배가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김명인 씨는 상상했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했을까를 상상해 본 거죠. 뭐 능선을 따라서 파도가 보인다, 수평선이 보인다, 남루한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는 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가가 상상해서 이 김종호 씨는 이르지 않았을까. 지금 남루하는 게 남루. 남루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좋은 질문이야.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 학문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누더기 알아? 누더기? 우리 그 서울역에 노숙자 있잖아, 얘들아. 입고 있는 옷이 깔끔하지는 않겠지? 뭐 나이키 같은 거 신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남루하다를 그림으로 보니까 웬 거지 새끼들만 나오지 않냐, 얘들아? 근데 쌤이 남루한 아니라 남루하다를 찾아서, 기본형이니까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옷 따위가 낡고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남루한 옷차림, 그에 따른 도시풍의 깔끔한 차림으로 옛날의 자신과 같이 남루하지는 않았다. 근데 쌤이
국어사전 찾아볼 때는 항상 네이버를 찾죠. 그죠? 뭐, 난 쌤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사전이, 요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나와 있잖아. 표준국어 대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사전이에요. 근데 국립국어원은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그 언어와 매체 있잖아. 문법을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다음보다는 네이버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하면 좋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남루하다는 단어는 여기 한자가 여기 나와 있지 얘들아.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부수가 똑같이 생겼죠. 이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단어가 똑같이 생겼잖아 얘들아. 이게 옷의 변이거든. 옷과 관련된 글자야. 근데 내가 누더기라는 말을 썼지. 이거면 남자가 무슨 남자? 누더기 남자죠. 람. 그다음에 이게 뭐요? 누더기 루자지. 그럼 남루하다는 남할 때 그대로 하면 누더기지. 그러니까 막 깊다, 그다음에 헤어지다, 떨어지다, 해진 옷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뭐 거지 같은 옷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 남루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뭔가를 줍고 있는 아이들이잖아. 어촌 지역의 아이들이죠. 그러면 매우 가난한 우리 그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겠지. 그리고 우리 김정우가 어떤 지도를 제작하려고 했다 기억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적인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하나 더 있었어. 실용적인. 그렇지. 그러면 실용적은 유스풀이니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지도죠. 그럼 누구한테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백성들을 위한 지도지. 우리 훈민정음도 그 세종대왕이 애민사상으로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 잘 따릅니다. 라고 해서 백성들 어여삐 여긴 마음이 있었듯이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는 우리 김정호 선생님은 이 지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뭐 무역을 한다거나 거래를 한다거나 또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이 지도를 보고 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그때 우리 바닷가에서 이제 누더기 차림으로 아이들이 뭐 줍는 게 마약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 조개라든지 아니면 뭐 낙지라든지 소라 이런 거라든지, 그지? 이런 걸 주었겠죠.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보였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모래벌이니까. 이해되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화대상심을 정리했을 때 김정호가 자신의 삶을 아주 고생스러운 여행길 지도 제작하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심리는 그 고독함과 그다음에 고난이라고 했나? 쓰고 어려움, 굉장히 고생스러움.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지도 제작에 대한 의지. 맨 마지막에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배 한 척이 돛배 한 척이 보인다 했죠. 그래서 굉장히 괴롭지만 의지를 가진 인물로 상상을 한 거죠. 이해 잘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현들을 살펴보고 이 작품을 마치겠습니다. 자, 나는 화자입니다. 네, 화자를 김정호 선생님으로 설정을 했네요. 눈발은 계절적 배경이 언제다? 그렇죠? 겨울로 알 수 있는 단어야. 더군다나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고난을 드러내기엔 좋죠. 어둠 덮인 시각적 심상이 있고 이쪽 능선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걸쳐진 검은 하면 무슨 어? 그렇죠. 색채어가 있고 구름대. 그러면 눈발이 그쳤는데 검은 구름대가 걸쳐져 있다는 건 또 눈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 날들. 과거를 말하죠.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을 와 붙들고 바람이 내 옷자락을 붙들었다고 해서 요것도 촉각적 심상으로 보겠습니다. 스친다. 바람이 날 스친다. 소매 끝마다 툭툭. 음성 상징어
기억하죠? 음상으로 적겠습니다.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사라진다일 때 이거를 과거로 만들면 뭐가 돼? 사라진다, 사라졌다. 그러면 사라진다는 사라지니은다고, 사라졌다는 사라지었다지. 그러면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뭐와 관련돼? 사라진다는 현재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법이라고 합니다. 현재법. 마치 조선 후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실감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현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진다를 이렇게 사라진다로 연결했지. 그리고 일념도, 그러면 사라지는 게 뭐가 사라지는지, 내 생각이 사라진다. 생각이 사라진다. 뒤집어 놨죠. 그럼 뒤집어 놓는 거는 무슨 법? 도치법.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 흐린 웃음소리라고 돼 있는데, 웃음소리는 하하하하 하니까 무슨 심상이야? 청각적 심상이지. 근데 흐리다는 거는 날씨가 흐리다처럼 시각적 심상이지. 근데 팩트를 말하면 웃음소리가 흐릴 수는 없잖아. 그럼 화살표를 봐봐.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청각에 시각하니까 공감각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얘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번진 피연류, 요 색채 이미지입니다. 색채 이미지 붉은색이지. 그리고 저렇게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그러면 이 붉은색의 피와 파도의 푸른색 이미지가 색채 대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의문형 종결이 있고, 요 의종이라 쓰겠습니다. 패선된 목선 하나 덩그랗게 뜬 모래벌에는 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근데 니네 아까 맨 마지막에 화자를 비유한 객관적 상관물이 뭐였어요? 돛배였지, 얘들아. 근데 여기 목선이라고 하나 나와 있지 않니, 얘들아? 근데 이 목선은 움직여? 못 움직여? 왜 못 움직여요? 폐선됐고 모래벌에 박혀 있죠. 그러면 자신이 힘들 때는 저 목선을 멈춰 있는 폐선된 목선으로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폐선된 목선이 부정적인지는 알겠죠. 시각적 심상이고요. 무엇인가 줍고 입는 남루한 아이들이지, 얘들아. 그러면 꼬마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누가 떠오르겠니? 자기의 자식이 떠오르겠지. 그리고 남루하다는 모습도 아까 누더기라고 쓰면 알겠지. 그럼 어둡고 외진 골목하고 연결되죠. 그러면 아이들을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이 떠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아까 산에서 확실히 바다로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는 공간의 이동이 있죠. 기행문처럼 말이야. 공간의 이동이 있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김종호 선생님이 대동여지도 만들었다는 건 알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가사에도 김종호가 있을걸요. 그죠? 다 읊어봐야 알아. 5절까지. 그죠? 그리고 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청각적 심상이 있고, 그다음에 들린다에 니은다가 있으니까 현재법이 있지. 그리고 이 목소리가 자식의 목소리가 떠오르겠죠. 아빠 하던 목소리. 그죠? 그리고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을 던져놓고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별빛이 환해지는 어느 밤도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가족이 생각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지? 희미한 불빛. 세모 쳐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시각적 심상이고, 물살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이 끝없고 라고 돼 있어.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근데 쌤이 아까 우리 화대상 심할 때 그리움을 빼먹었네. 그렇게 따지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다. 그지? 가족이 그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도를 완성했다. 대단한 분이네. 마주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고 김종호 선생님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아픔을 참았다고 볼 수 있죠. 위대한 분이지. 그리고 등불을 켜고, 이거는 시각적 심상이고,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표현이니까 시각,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 이거 우리 쌤이 아까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죠. 자신을 드러내는.
이 배가 한 척의 배지 얘들아. 고독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집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인다 하는 거는 현재법이면서 계속 라임을 형성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라임 하는 거 있잖아. 우리 가군이라고 하죠, 그죠? 굉장히 이 시는 되게 독백적인 시고요. 누구한테 말을 거는 말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조금 다소 어려운 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 작품이 송수건의 나팔꽃이라는 시하고, 그다음에 정급별 선생님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도 고3들 수험생들한테 좋은 시인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힘들지만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인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시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